이것은 21세기 최악의 산업 스파이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미국 최전선 항만의 보안을 맡은 한국산 카메라가 사실은 동맹을 파멸시키기 위해 심어진 트로이의 목마였다는 의혹. 미 대통령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한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해명을 기다렸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찾기 위한 폭풍 전야의 고유였습니다. 단 한 명의 미국인 분석가와 이름 없는 한국의 엔지니어들. 그들이 거대한 음모의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추적의 전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행정관의 사연입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해야겠습니다. 볼티모어 항에서 한국산 카메라가 폭발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또 아시아의 부실 공사군. 30년간 무역 분쟁을 다뤄온 제 경험상 이런 사고는 항상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품질보다 속도, 안전보다 이익. 그래서 저는 한국의 치부를 파헤치는 보고서를 쓸 생각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은 제 30년 경력을 뒤흔들고야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슨 클락. 저는 미 상무부에서 기술 안보 및 무역 분석을 담당하는 1급 행정관입니다. 제 일은 간단명료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술 제품이 우리의 안보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동맹국과의 무역협정이 공정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자 심판이며 저는 그 최전선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한 블랙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들고 수백 페이지짜리 중국산 반도체 수입 쿼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단말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긴급 표시는 흔했지만 국가 안보 비상 등급은 달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멜리아? 국장님 호출입니다. 지금 당장 대회의실로 오시랍니다. 그리고 TV 켜보세요. CNN이든 폭스든 상관없습니다. 아멜리아의 목소리에는 제가 10년간 이 부서에서 일하며 처음 듣는 종류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벽에 걸린 대형 화면을 켜자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볼티모어항, 미국의 심장부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 중 하나인 그곳, 제3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터미널 보안 게이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3명의 항만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물류가. 그때 화면이 현장 목격자가 찍은 스마트폰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화면 속 보안 게이트 천장에 매달린 돔 형태의 CCTV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카메라에서 격렬한 스파크가 튀더니 마치 소형 폭탄처럼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비 오듯 쏟아졌고 아래에 있던 통제실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 CCTV. 익숙한 로고였습니다. 이 카메라는 KSC사의 최신형 AI 기반 감시 시스템으로 불과 3개월 전 연방항만관리청의 보안 강화 입찰을 통해 설치된 제품입니다. KSC사는 앵커가 뭐라고 계속 떠들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KSC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그들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적어도 중국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최고 품질, 첨단 기술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저게 뭔가요? 저 조잡한 폭발은. 복도를 걸어 대회의실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조물 결함 사고가 아닙니다. 볼티모어 항은 준전략 시설입니다. 저곳의 보안 카메라가 폭발했다는 것은
그것도 동맹국인 한국의 최신 제품이 폭발했다는 것은 정치적 재앙이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열자 상무부 장관을 포함한 최고위급 관료들이 이미 착석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장관은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굳은 얼굴로 태블릿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클락 행정관, 안께. 상황은 봤겠지. 네, 장관님. 볼티모어 건입니다. 건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커졌어. 장관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트위터, 아니 2024년 대선 승리 후 그가 다시 부활시킨 트루스 소셜피드가 떠 있었습니다. 대통령. 방금 끔찍한 볼티모어 항 폭발 영상을 봤다. 한국산 카메라가 폭발했다. 이건 재앙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며 안보를 맡겼는데 그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다치게 하는 쓰레기를 보냈다. 당장 모든 KSEC 제품 수입을 거부한다.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수입 금지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다. 미국을 우선한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대통령의 분노는 즉각적이고 강력했으며 언제나처럼 한국산 전체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누군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클라. 이건 시작에 불과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단순한 품질 관리 실패가 아니라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 지난 6개월간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서 한국산으로 분류된 일부 전자부품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비공식 보고가 있었어. 성능 저하, 데이터 유출 의심, 배터리 슬링. 이번 폭발은 그 정점이야.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산 제품에서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말입니까? 아니, 문제는 바로 그거야. KSEC 같은 중견기업, 혹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작은 기업들의 제품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품질 보증을 외치지만 실상은 이렇지.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력이 과대 포장되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불량품을 넘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볼티모어 폭발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제 반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CCTV가 폭발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임무는 무엇입니까, 장관님? 장관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통령은 진실을 원하네. 워싱턴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진실을 말이야. 자네는 우리 부서 최고의 기술 분석가고 냉철하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자네가 직접 한국으로 가야겠어. 한국에요? 제가 말입니까? 맞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내놓을 공식 보고서 따위는 믿지 않을 걸세. 그들은 분명 유감을 표명하고 보상을 약속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겠지.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하네. 한국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정말 붕괴한 건지 아니면 이 K색라는 놈들이 유령 회사인지 그것도 아니면. 장관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제3의 세력이 개입된 건지.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제3의 세력, 중국 혹은 러시아. 그들이 한국을 경유해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시나리오. 그것은 최악이었습니다. 가서 모든 걸 파헤치게. KSEC라는 회사의 실체, 그들의 제조 공정, 부품 공급망,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까지. 대통령은 자네의 날 것 그대로의 보고를 원하네. 자네 눈으로 본 진실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알렉슨.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야. 한미 동맹 전체가 걸린 문제일 수 있네. 대통령은 이미 한국산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까지 관세 폭탄을 매길 준비를 하고 있어. 자네의 보고서가 그 방아쇠가 될 수도, 혹은 유일한 제동 장치가 될 수도 있네. 명심하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삼성, 현대, SK 같은 거대 기업들의 나라, 효율적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영혼이 없어 보이는 기술 강국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강국의 이미지가 볼티모어의 불꽃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할수록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KSEC. 서류상으로는 서울 근교에 본사를 둔 유망한 보안 솔루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무제표는 어설펐고 기술 특허 목록은 대부분 다른 기업의 것을 애매하게 변형한 수준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납품한 CCTV의 핵심 센서와 프로세서의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사기꾼 같은 기업이 연방정부 입찰에 참여하도록 방치했는가? 그들의 수출 인증 시스템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워싱턴 정가에 떠도는 편견과 보고서의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기본을 무시하는 나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부실한 냄비 근성. 대통령이 들었다는 부정적인 소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 폭발한 CCTV는 단순한 불량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도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민낯을,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과대평가되었는지 증명하기 위해 떠나는 집행관의 심정이었습니다. 비행기는 24시간 뒤 덜레스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KSEC의 기술 사양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99.9%의 내구성, 최고 등급 방수 방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품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3월의 스산한 바람과 극도로 긴장한 표정의 한국 예교부 및 산업부 직원들이었습니다. 미스터 클락,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부의 김영준 사무관입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없었고 그의 미소는 억지스러웠습니다.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하죠. 미스터 김, 저는 지금 당장 KSEC 본사와 공장으로 가야겠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김 사무관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미스터 클락. 그게 바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저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KSEC의 서류상 주소지는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유령 회사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령 회사. 장난합니까? 당신들 정부의 인증을 받고 연방 입찰까지 따낸 회사가 유령 회사라고요. 볼티모어에서 폭발한 그 제품은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품은 김 사무관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천대교의 거대한 주탑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다리도 혹시 KSEC의 CCTV처럼 속은 비어있는 것이 아닐까. 됐습니다. 미스터 김, 말 돌리지 마세요. 저를 속일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KSEC가 유령회사라는 당신들의 변명을 들으러 임원 곳까지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보러 왔습니다. 당신들이 숨기고 있는 그 진짜를 말입니다. 내일 아침 KSEC에 부품을 공급했다는 하청업체 리스트부터 전부 대령하세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내일 아침 백악관으로 직행하는 제 보고서에 한국 정부 조사 비협조 및 조직적 은폐 시도라고 첫 줄에 적게 될 겁니다. 김 사무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거대한 기만과 마주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불신을 넘어 경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유령회사라는 얄팍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대통령이 원하는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몰락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서울에서의 첫 48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시차 적응 실패로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잿빛이었습니다. 제가 묵는 특급 호텔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과 그 너머의 스카이라인은 화려했지만 저에게는 KSEC의 텅 빈 서류 주소지처럼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김영준 사무관은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제 호텔 스위트룸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여기 KSC에 부품을 납품했다는 업체들의 리스트입니다. 클락 행정관님. 저는 서류를 거칠게 받아들었습니다. 리스트는 조잡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10여 개의 작은 전자 부품상들이었습니다. 이게 답니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KSC는 아시다시피 모든 거래를 단기 현금으로 처리하고 장부를 파기한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범죄의 수법입니다. 사기 범죄라. 편리한 변명이군요. 미스터 김.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를 당신들 정부가 눈뜨고 방치했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일어섰습니다. 차 대기시키세요. 이 유령들을 직접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KSEC에 AI 연산 칩셋을 공급했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것은 10평 남짓한 공간의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가 전부인 가상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은 한 명뿐이었고 그녀는 자신은 그저 우편물만 받아줄 뿐 K색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조사 결과입니까? 장난해요. 김 사무관은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클락 행정관님, 제발.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위장했을 줄은. 피해자. 볼티모어에서 다친 우리 노동자들이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도 예곽의 한 허름한 창고는 KSEC의 특수합금 카메라 하우징을 납품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곳은 중국산 저가 주방용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곳이었습니다. 용산전자 상가의 한 부품상은 KSEC에 고성능 전원 공급 장치를 팔았다고 했지만 그가 내민 장부는 겨우 $50짜리 전원 어댑터 100개짜리 영수증이 전부였습니다. 볼티모어에서 폭발을 일으킨 그 조잡한 부품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관자놀이를 짓눌렀습니다. 이건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KSEC라는 유령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했고 한국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사기라는 단어로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죠. 더 이상 이 쇼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장관님께 1차 보고서를 올릴 겁니다. 한국 정부, 조직적 은폐 시도 및 조사 능력 부재라고. 그 말에 김 사무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거에 애원하듯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제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클락 행정관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건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모습이 뭡니까? 제가 본 건 전부 가짜와 변명뿐인데. 당신들의 기술 강국이라는 건 신기루였습니까? 대통령의 말이 맞았어요. 전부 과대 포장된 쓰레기였어. 제 독설에 김 사무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오후 딱 한 곳만 더 가보시죠. 또 유령 사무실에요? 헛수고입니다.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뜻밖의 단호했습니다. KSE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이번 사건과는 0.1%도 연관되지 않은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는 기업일 겁니다. 하지만 행정관님께서 진짜를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
제가 아는 유일한 진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보시고도 한국 전체를 매도하신다면 그때는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심쩍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선전 장소가 어딘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죠. 우리가 향한 곳은 서울 도심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남쪽으로 1시간을 달려 판교 테크노 밸리라는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어설프게 흉내낸 듯한 번쩍이는 유리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겉만 번지르르 하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한 곳은 그 화려한 대로변이 아니었습니다. 김 사무관은 그럴듯한 건물을 지나쳐 단지 예곽의 한적한 연구단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ABL이라고 적힌 5층짜리의 수수한 콘크리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로고도 거대한 간판도 없었습니다. 마치 대학 연구동 같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안가 비전 연구소.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흔한 안내 데스크 직원도 없었습니다. 김 사무관이 인터폰으로 무언가 말하자 잠시 후 연구소장이라는 명패를 단 남자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가 바로 안민준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제가 상상했던 기업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비싼 맞춤 정장 대신 소매를 걷어붙인 낡은 엔지니어용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은 날카롭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악수를 청하기 위해 내민 제 손을 그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고갯짓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영어 발음은 투박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 상무부의 알렉슨 클락입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소장님. 감사할 것 없습니다. 김 사무관 얼굴 봐서 만나는 거니까. 난 정치인이나 관료는 딱 질색이요. 특히 미국 관료는 더. 대놓고 적대적인 태도였습니다. 김 사무관이 안절부절 못하며 우리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소장님, 이분은 지금 한미 관계에 아주 중요한. 알고 있소. 안민준이 김 사무관의 말을 잘랐습니다. 볼티모어에서 터진 한국산 쓰레기 때문에 오셨겠지. 그래서 우리더러 뭘 어쩌라고? 우리 회사는 그 KSEC라는 사기꾼들과는 먼지 한 톨만큼의 연관도 없소. 당신들 사람 잘못 찾았어. 그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오만하고 무례한 엔지니어에게 화가 치밀기보다 오히려 기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김 사무관과는 달랐습니다. 변명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시죠, 소장님. 제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당신네 회사를 조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KSEC가 사기라는 건 이미 압니다. 제가 궁금한 건 KSEC가 아닌 진짜 한국의 기술 수준입니다. 김 사무관이 당신네가 진짜라고 하더군요. 증명해 보시죠. 안민준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서서 저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엑스레이 같았습니다. 증명이라. 좋습니다. 당신이 기술을 안다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 따라오시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곳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실험실 혹은 나사의 우주선 조립시설 같은 클린룸이었습니다. 제 키보다 큰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미세한 먼지 하나 용납하지 않는 절대 청정 공간에서 말없이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시끄러운 소리 대신 공기정화 장치의 조용한 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여긴 뭡니까? 렌즈 연마실과 센서 조립실이요. 안민준이 유리벽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렌즈를 사서 쓰지 않소. 우리가 직접 깎지. 렌즈를요? 직접? 왜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죠?
독일이나 일본에서 완제품을 사는 게 더 싸고 빠를 텐데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안민주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카메라를 제품으로 보는군. 클락 행정관. 나는 눈을 만드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눈. 그 눈의 수정체인 렌즈를 어떻게 남에게 맡깁니까? 우리는 특수 목적 카메라를 만드오. 섭씨 1000도의 용광로 내부를 감시하는 카메라, 영하 60도의 극지 연구소용 카메라, 초당 1만 프레임으로 미사일의 탄도를 추적하는 카메라. 그런 눈에 맞는 렌즈는 이 세상에 없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요. 그는 한 작업대에서 막 연마가 끝난 손바닥만 한 특수 렌즈를 들어 보였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렌즈는 조명빛을 완벽하게 반사했습니다. 그럼 센서는요? 반도체도 직접 만듭니까? 그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할 일이지. 그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센서 칩을 받아서 그냥 조립하지 않소. 우리는 시험을 하지. 그는 우리를 옆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카메라 모듈이 격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각각의 모듈은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냉각가스가 뿜어져 나와 하얗게 얼어붙었고 어떤 것은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것이 몰아치는 통 안에 있었습니다. 72시간, 모든 센서는 출고 전 72시간 동안 극한의 환경 테스트를 거치오.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99%의 습도에서 텐지의 진동까지. 여기서 살아남는 놈들만 ABL의 이름을 달고 나갈 수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대량 생산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인의 영역이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터진 카메라는 내가 사진을 봤소. 안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잡한 전원 관리 회로 때문이었지. 5센트짜리 중국산 커패시터가 과전류를 이기지 못하고 터진 거요. 그 따위 물건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인 놈들은 사기꾼이 아니라 매국노어. 그는 거칠게 문을 열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쓰레기가 왜 나왔는지 알려주지. 이리 와보시오. 그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건물의 지하, 자료 보관실이라고 적힌 문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나타난 것은 서류 캐비닛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은 실패작들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수백, 수천 개의 부서지고 녹고 깨진 카메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전자제품 무덤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김 사무관이 질겁하며 물었습니다. 내 실패작들이요. 안민주는 그 자네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수치심도 아닌 기묘한 애정마저 느껴졌습니다. 내 스승들이고 내 역사지. 그는 선반에서 완전히 녹아내린 카메라 하우징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2012년 모델이요. 포항제철 용광로에 납품했지. 천도에서도 견딘다고 큰소리 쳤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어. 냉각 시스템 설계 오류였지. 저것 때문에 회사 문 닫을 뻔했어. 그는 다른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얼음처럼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2015년 서울시 교통관제 시스템 입찰 때요. 빨리빨리 싸게 해달라고 하더군. 원가 맞추려고 중국산 칩셋을 썼지. 그해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고 서울 시내 카메라 2000대가 동시에 눈을 감았소. 도시가 마비됐지. 나는 업계에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고 10년 지기 친구 같던 엔지니어들이 나를 떠났소. 안민주는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그가 만든 렌즈처럼 투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클락 행정관. 당신이 말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그게 뭔지 아오. 나도 거기에 편승하려 했고 그 결과가 이 방에 가득 차 있어. 나는 바닥까지 떨어졌지. 빚더미에 앉아서 이 고철 덩어리들을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울었소.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소. 기술은 속임수가 아니라는 걸. 특히 보안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가치라는 걸. 눈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값싼 눈은 장님이나 마찬가지고 필요한 순간에 감기는 눈은 배신자요.
나는 내 조국이, 그리고 우리 같은 동맹국들이 배신당하는 것을 원치 않소.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했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실패가 지금의 AVL을 만든 거요. 우리는 실패에서 배웠고 모든 부품, 모든 나사못 하나까지 의심하고 테스트했소. KSC. 그놈들은 이 실패의 고통을 모르지. 그들은 빨리빨리의 유혹에 넘어가 영혼을 판 사기꾼들에 불과해.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요. 저는 그의 말에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수많은 로비스트와 기업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유창한 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안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치부를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철학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설계도와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 완제품 카메라 하나를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KSEC의 조잡한 플라스틱 덩어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묵직하고 단단한 금속 하우징의 제품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신제품이요. 300만 화소, 360도 회전, 인공지능 기반 자가 진단 기능이 탑재됐지. 인상적이군요. 겉모습이 아니요. 그는 카메라 밑면의 작은 패널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안민준, 조립, 김태환, 검수, 박지수. 이게 뭡니까? 실명제요. 이 카메라가 만약 만에 하나라도 오작동한다면 그건 AVL 회사가 실패한 게 아니요. 나 안민준이, 김태환 연구원이, 박지수 검수원이 실패한 거요. 우리는 우리 이름 석자를 걸고 이 눈을 만드오. 이게 내가 아는 한국의 방식이요. 대통령에게 가서 전하시오. 한국에는 KSC 같은 사기꾼도 있지만 자기 이름을 걸고 실패와 싸우는 안민준 같은 엔지니어도 있다고. 저는 그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자부심, 숱한 실패의 역사, 그리고 배신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약속의 무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준 사무관은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행정관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서울의 풍경이었지만 더 이상 잿빛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화려한 건물들 속 어딘가에 안민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도시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스터 김매호. 하지만 저는 제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안민준의 철학이 아무리 훌륭해도 볼티모어에서 폭발한 것은 KSEC의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의심을 완전히 해소해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민준 소장 같은 장인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KSEC 같은 완벽한 사기극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죠? 두 가지가 도저히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저는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KSEC의 파일처를 다시 펼쳤습니다. 폭발한 카메라의 잔해 사진, 조잡한 컵헤시터, 유령 회사들의 주소. KSEC는 처음부터 한국 회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흉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신뢰도에 기생하여 안민준 같은 장인들이 쌓아 올린 명성에 의도적으로 먹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임무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부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KSEC라는 가짜 한국의 배후를 밝혀내고 안민준 같은 진짜 한국을 찾아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스터 김, KSEC가 부품을 수입했다는 중국 항구, 그리고 한국을 경유했다는 부산항의 최근 6개월치 물류 기록을 전부 가져오세요. 한국산으로 둔갑한 그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부터 진짜 추적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품질 불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안민준 소장과의 만남은 제 머릿속을 강타한 망치와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부실함을 증명하러 온 집행관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찾는 추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불씨는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KSEC라는 유령, 그리고 그 유령 뒤에 숨어 한국의 얼굴에 먹칠을 한미지의 세력을 향한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 소장의 실패작 박물관에서 본 것은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빨리빨리라는 이름의 유혹과 싸워 이긴 장인의 흉터였고 신뢰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수한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다. 그 말은 내내 제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김영준 사무관이 가져다준 부산항 물류 기록에 파묻혔습니다. 안 소장을 만난 이후 김 사무관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눈치를 보는 방어적인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KSEC라는 국가적 수치를 함께 파헤치는 동료이자 안민준 같은 진짜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조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클락 행정관님. 그는 산더미 같은 데이터 시트와 입출항 기록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부산항을 거쳐 미국 볼티모어로 향한 보안 카메라 품목의 모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KSEC의 유령 하청업체들이 중국 선정과 닝보항에서 전자부품 명목으로 들여온 기록입니다. 저는 밤을 새워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KSEC는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10개가 넘는 유령 회사를 동원해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왔고 한국에서는 조립이라는 명목으로 서류를 세탁했습니다. 수입된 전자부품과 수출된 완제품 CCTV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서류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제기랄. 저는 붉어진 눈을 비볐습니다. 이놈들은 물류와 통관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고들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해,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수출한다. 전형적인 방식이지만 그 조립이라는 과정이 완전히 비어있는 거죠. 김 사무관도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항 자유무역지대 내의 보세 창고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곳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이런 식의 라벨 가리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워싱턴에 보고할 게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각지대를 방치해 사기를 당했다 정도겠죠.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누가 그랬는지 알고 싶어 하니까. KSEC의 배후, 그 실체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동으로 대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 사무관이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클락 행정관님. 어제 안민준 소장님을 뵈었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이죠? 하도 많은 말을 들어서. 눈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소장님 같은 분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비단 민간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행정관님의 권한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입니다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한미 동맹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 직위를 걸고 행정관님을 한국의 심장부로 모시겠습니다. 심장부라뇨? 외교부나 국방부 말입니까? 이미 다 만나봤습니다만. 아닙니다. 김 사무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KSEC가 뚫으려 했던 것이 단순한 보안이 아니라면 저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눈으로 이 사건을 봐야 합니다. 서울시 지하 유솔 센터입니다. 유솔 센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사무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서울 도심 한복판 시청 근처의 한 평범해 보이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삼엄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우리는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나사의 관제센터나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보던 전략사령부의 워룸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곡면 스크린이 방 한쪽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모습이 3차원 디지털 지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요원들이 각자의 단말기 앞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체 뭡니까? 서울시 통합관제센터. 유솔의 두뇌입니다. 나이 지긋한 센터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 사무관이 그에게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한 듯 했습니다. 저는 센터장 오정식입니다. 미스터 클락. 이곳은 서울의 모든 신경망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는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은 서울 시내 8만 대의 CCTV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입니다. 8만 대라고요. 네, 하지만 저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지도는 순식간에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의 교통 흐름, 지하철 9개 노선의 실시간 위치와 혼잡도, 1만 대가 넘는 버스의 운행 정보, 모든 교차로의 신호등 제어 시스템, 전력 및 수도 사용량, 대기오염 수치, 심지어 재난 경보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이곳 유솔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관제의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워싱턴 DC에도 관제센터는 있지만 교통국, 경찰국, 소방국, 전력청이 모두 제각각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통합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막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처리하죠? 오 센터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미스터 클락.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가졌고 그것을 연결하는 데 두려움이 없죠. 저희는 이것을 감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호라고 부릅니다. 안민준 소장님이 말한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한쪽에 붉은 경고창이 번쩍였습니다. 돌발 상황 발생, 중구 남대문 시장, 삼가 구역 화재 의심. 이런 오 센터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리고 스크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즉시 현장 드론 2기 출동. 가장 가까운 소방서 중부 1팀 출동 경로 확보. 삼가 구역 주변 교차로 4개소. 지금부터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긴급 제어 실시. 주변 지하철역 해연역 4번 출구 입구. 연기 유입 대비 일시 폐쇄 조치. 시장 상인 및 방문객 대상 긴급 재난 문자 발송.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눈앞의 스크린에서 화재 지점으로 향하는 길의 모든 신호등이 동시에 녹색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드론이 실시간으로 화재 현장을 비쳤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고 상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합선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소방차가 도착하고 초기 진화가 완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5분 30초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곳이 워싱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911 신고가 접수되고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교통체증에 막혀 15분, 20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시스템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빨리빨리입니까? 제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오 센터장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골든 타임 확보라고 부릅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안민준 소장이 실패해서 배운 것을 우리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뼈아픈 사고에서 배웠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신경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를 그저 선거에 집착하는 조급함, KSEC의 폭발로 이어진 부실함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목격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속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와 비극을 딛고 일어나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벼려낸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안민준의 장인 정신이 개인의 차원이라면 이것은 국가 차원의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의 이 위대한 눈이 필요합니다. 저는 KSEC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고도의 음모일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 센터장은 모든 것을 듣고 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사무관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는 센터 최고의 데이터 분석팀을 호출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KSEC의 모든 자료 유령 회사 목록, 부산항 물류 기록, 중국 항만 선적 서류를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분석가들은 제가 평생 본 그 어떤 전문가보다 빨랐습니다. 그들은 유솔센터의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제가 며칠 밤낮을 보아도 찾지 못했던 데이터의 교차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KSEC의 유령 회사들이 사용한 IP 주소, 자금 세탁에 이용된 대포 통장, 그리고 부산항 보세 창고의 입출구 시간을 분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한 분석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중국 선전의 홍룡전자. 서류상으로는 KSEC에 저가형 PC 모니터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적 컨테이너의 무게가 이상합니다. 모니터 부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볍고 CCTV 완제품 500개의 무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부산항 자유무역지대의 특정 보세 창고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뒤 KSEC 보안 시스템이라는 새 라벨을 달고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실렸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창고를 드나든 인물은 단 한 명, KSEC의 서류상 대표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잡았군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분석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홍룡전자의 배후를 추적해봤습니다. 저희가 가진 국가안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이 회사는 민간 기업으로 위장한 인민해방군 3부 기술국의 예곽 조직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인민해방군 3부. 중국의 사이버전 및 첩보 활동을 총괄하는 고디였습니다. 세상에. 김 사무관이 신음했습니다. 잠깐.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중국군이 왜 고작 CCTV를 폭발시켜서 미국 항만 노동자 몇 명을 다치게 하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의 수준에 비해 너무 조잡한 공작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클락 행정관님,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폭발은 실수였을 겁니다. 실수라고요? 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또 다른 창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코드 라인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KSEC의 다른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펌웨어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그녀가 한 줄의 코드를 가리켰습니다. 백도어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숨겨진. 저는 스크린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제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카메라는 단순한 감시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스파이였습니다. 설치되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 이 백도어를 통해 모든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암호화하여 특정 서버로 전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볼티모어 항만의 모든 물류 정보, 선박의 움직임, 심지어 통제실 근무자들의 대화까지 전부 말입니다. 그 서버가 어딥니까? 분석가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이 찍혔습니다. 중국 베이징. 인민해방군 3부 직속의 데이터 수집 서버입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 스파이 장비를 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중국산 제품으로는 미국의 엄격한 안보 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 우리의 최고 동맹국인 한국의 이름을 도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K색이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고 조잡한 저가 부품으로 카메라를 조립했습니다. 그저 작동만 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5센트짜리 불량 커패시터를 사용했고 그 쓰레기가 과전류를 이기지 못하고 볼티모어에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폭발은 그들의 의도적인 테러가 아니라 자신들의 스파이 활동을 스스로 폭로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산 쓰레기가 폭발했다고 분노했지만 진실은 중국산 스파이 장비가 스스로 자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진짜 한국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숭고한 정신의 도움을 받아 밝혀낸 것입니다. 저는 오 센터장과 분석팀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미 동맹을 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오 센터장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미스터 클락. 눈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유솔 센터를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거대한 도시의 표면 아래 수백만 시민을 지키기 위해 고동치는 거대한 심장과 도시 전체를 감싸는 정교한 신경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백악관에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아닌 진짜 한국의 위대함을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압도적인 정신을 대통령에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솔 센터의 지하 벙커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서울의 새벽 공기는 제가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불신이나 경멸의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한 서늘하고도 청명한 공기였습니다. 제 손에는 유솔 센터의 분석팀이 1시간 만에 출력해준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홍룡전자와 인민해방군 3부의 관계도, K색의 완벽한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부산항 보세창고에서 이루어진 라벨가리의 전 과정이 분 단위로 기록된 그야말로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클락 행정관님. 저를 배웅하러 나온 김영준 사무관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밤새 저를 수행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의 표정은 제가 인천공항에서 처음 봤을 때의 그 불안한 관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안도, 그리고 기묘한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유솔 센터에서 본 거대한 스크린과 오정식 센터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골든 타임. 실패와 비극을 딛고 일어선 국가 차원의 장인 정신. 미스터 김. 저는 제 예투 주머니에서 2개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볼티모어 항에서 수거된 폭발한 KSC 카메라의 시커먼 잔해 조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판교의 그 수수한 연구소에서 받은 묵직하고 단단한 안민준 소장의 AVL 카메라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믿음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의 영역에 있습니다. 저는 KSC의 잔해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당신네 나라의 신뢰를 훔친 중국산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안 소장의 카메라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입니다. 제가 본 것은 이것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카메라에 담긴 정신을, 그리고 유솔 센터에서 그 정신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것을 보았습니다. 김 사무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은 KSC 같은 사기꾼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오해받는 이 위기 속에서도 저에게 치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가장 강력한 심장부를 열어보이며 진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안민준 소장이나 유솔 센터를 숨기고 KSC의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했다면 저는 지금쯤 한국 정부 은폐 시도라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말없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처음 인천에서 나눴던 그 힘없고 불안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공유한 동료의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무역 분쟁 보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 보고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진심을 잘 전해주십시오. 진심이 아니라 진실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안 소장님의 카메라에 적혀있던 그 이름들처럼 제 이름을 걸고 이 보고서의 진실성을 보증할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복기했습니다. 볼티모어의 불꽃을 보며 품었던 경멸, 유령 회사를 추적하며 느꼈던 기만감, 그리고 안민준의 실패작 박물관에서 느낀 1차 충격과 유솔센터에서 목격한 압도적인 국가 시스템. 저는 한 나라의 겉모습만 보고 그 나라 전체를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만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이 들었다는 부정적인 소문, 그 빨리빨리 문화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골든 타임이라는 숭고한 철학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부실한 냄비가 아니라 실패의 고통을 딛고 스스로를 담금질해온 강철이었습니다. 덜레스 공항에 착륙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늦은 밤이었지만 저는 상무부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장관은 제 전화를 받고 이미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슨, 자네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이는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장관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소장의 카메라와 KSC의 잔해, 그리고 유솔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볼티모어 사건은 한국의 품질 불량이 아닙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직적인 스파이 활동입니다. 장관은 커피잔을 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지난 72시간 동안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브리핑했습니다. KSEC라는 유령회사, 안민준이라는 진짜 장인, 실패작 박물관의 철학, 유솔센터의 압도적인 관제 능력, 그리고 그들이 밝혀낸 홍룡전자와 백도어의 실체까지. 장관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다시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럴 수가. 그들이 우리 동맹국의 등에 칼을 꽂은 것도 모자라 그 칼을 이용해 우리 심장부를 찌르려 했단 말인가. 그리고 폭발은 그들의 실수였다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너무 조잡한 부품을 썼고 그들의 기술력이 그들의 야망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만약 폭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볼티모어 항의 모든 정보가 베이징으로 넘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당장 대통령께 보고해야 하네. 지금 당장. 다음 날 새벽, 저는 백악관 예스트윙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지하의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그리고 제 직속 상관인 상무부 장관까지 미국의 최고 수뇌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클락 행정관이라고 했던가. 내 귀중한 아침 시간을 빼앗았군. 그래서 한국이 뭐라고 하던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겠다던가. 관세 폭탄 맞기 싫으면 알아서 기라는 내 메시지는 잘 전달됐겠지. 저는 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안민준이 했던 방식 그대로 진실을 정면으로 던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나가 KSEC의 폭발 잔해를 내려놓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것이 볼티모어에서 폭발한 한국산 쓰레기입니다. 대통령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나보라고 가져왔나? 당장 치우게. 아닙니다. 각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어서 그 옆에 안민준의 묵직한 APL 카메라를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두 물체의 대비는 극명했습니다. 값싼 플라스틱 잔해와 차가운 금속의 완제품.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한국산 제품입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두 개의 카메라에 고정되었습니다. 무슨 장난을 하는 건가? 클락. 대통령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각하.
각하께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과에 집착해 기본을 무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폭발한 카메라가 그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안민준 소장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빨리빨리의 유혹에 빠져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의 잔해들로 가득 찬 실패작 박물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는 자신의 실패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만듭니다. 저는 APL 카메라 밑면의 실명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설계, 안민준. 그는 이것이 오작동하면 회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진짜 한국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어서 유솔센터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8만 대의 CCTV와 도시의 모든 신경망이 연결된 관제센터. 화재가 발생하자 5분 30초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스템. 그들은 그것을 골든 타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뼈아픈 비극을 겪은 뒤 다시는 국민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각하께서 부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빨리빨리는 사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신속함이었습니다. 안민준이 개인의 실패에서 배운 것을 한국은 국가적 비극에서 배워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황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저를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2개의 카메라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클락.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정실력이 훌륭하다는 건 알겠네. 하지만 볼티모어에서 터진 건 저 훌륭한 카메라가 아니잖나. 맞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유솔센터의 보고서. 홍룡전자. 인민해방군 3부. 이 폭발한 카메라는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산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한국의 신뢰도를 도용했는지, 어떻게 부산항의 허점을 파고들어 라벨 가리를 했는지.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불량품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백도어 코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스파이 활동입니다. 볼티모어 항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볼티모어 항의 모든 정보를 훔치기 위해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의 등에 칼을 꽂고 그 칼로 우리의 심장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왜 폭발했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저는 5센트짜리 불량 커패시터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들은 스파이 장비의 핵심인 백도어에는 공을 들였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원부에는 쓰레기를 썼습니다. 그들의 조잡함이 스스로의 거대한 음모를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폭발은 테러가 아니라 실패한 스파이 작전의 증거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상황실은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2개의 카메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폭발한 잔해를 경멸스럽게 쳐다보더니 안민준의 묵직한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알아보는 사업가 특유의 감각으로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이게 그 아니라는 남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거라고. 그렇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자식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중국 놈들이 감히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동맹에게 누명을 씌워. 그리고 우리 항구에 저런 쓰레기 스파이 장비를 심어놔. 그는 AVL 카메라를 든 채 상무부 장관을 돌아봤습니다. 장관. 당장 한국산 제품에 대한 모든 수입 금지 검토를 중단하게. 아니, 전면 취소해. 네, 각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락 행정관. 자네 말이 맞아. 이건 재앙이야. 하지만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일으킨 재앙이지. 우리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걸세. 그는 다시 AVL 카메라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는 볼티모어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항만, 공항, 모든 전략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네. 그리고 저 폭발하는 중국산 쓰레기들을 당장 싹 다 걷어내야 해. 그는 카메라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진짜가 차지해야지. 이 아니라는 남자. AVL이라고 했나? 당장 이 회사 제품을 전량 수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게.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이름을 걸고 만드는 동맹에게 맡겨야겠어. 안 그런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최상의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각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훌륭한 보고였네, 클라. 자네는 단순한 사실 조사가 아니라 진실을 가져왔어.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최악의 실수를 할 뻔했군. 우리 동맹을 적으로 돌릴 뻔했어. 회의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상황실을 나오자 상무부 장관이 제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자네가 해냈어, 알렉슨. 자네가 한미 동맹을 구한 걸세. 아니,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켰어. 그 후 몇 주간 세상은 격변했습니다.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끔찍한 볼티모어 폭발은 가짜 한국산 라벨을 붙인 중국의 사악한 스파이 행위였음이 밝혀졌다. 그들은 우리 동맹을 모함하고 미국을 공격했다. 중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진짜 동맹인 한국의 진짜 기술로 미국을 보호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홍룡전자를 비롯한 중국의 위장 기업들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볼티모어 항에 설치되었던 KSEC 카메라는 전량 수거되어 백도어의 증거물로 확보되었고 그 빈자리는 안민준 소장의 AVL 카메라로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AVL은 이 연방정부의 공식 안보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실패작 박물관에서 탄생한 기적, 이름을 건 장인정신, 미국의 심장을 지키다라며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상무부 내에 신설된 기술안보 및 동맹국 공급망 검증 태스크포스의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제 첫 임무는 AVL과의 계약을 총괄하고 안민준 소장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볼티모어 항의 재개장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부두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고 새로 설치된 은빛 AVL 카메라가 항구의 모든 구석을 든든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장에서 저는 안민준 소장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가운 대신 빌려 입은 듯한 어색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 소장님. 이제 소장님의 눈이 미국의 관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인사에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클락 행정관.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요. 내 이름을 걸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버텼을 뿐이지. 나머지는 당신과 한국의 시스템이 해낸 거요. 우리는 함께 폭발이 일어났던 게이트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그 어떤 위협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안민준의 철학이 담긴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제 사무실로 작은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안민준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클락 행정관. 당신은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소. 이건 내가 당신을 위해 따로 깎은 렌즈요. 책상 위에 두고 가끔 이걸 통해 세상을 보시오. 가짜 뒤에 숨은 진짜를 꿰뚫어 보는 것을 잊지 마시오. 저는 상자 안에 렌즈를 꺼내 들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연마된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렌즈를 통해 포토맥 강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한 기술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혼을 보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비극을 뼈에 새기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집념,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책임을 다하는 장인의 자부심. 그것이 제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위대함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자 가장 굳건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 미국인 관료의 차가운 불신이 뜨거운 존경으로 바뀌기까지 우리는 72시간의 숨막히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떳떳하게 전시하는 실패작 박물관의 용기, 비극을 딛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유솔 센터의 집념,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책임을 다하는 한 장인의 혼이었습니다. 결국 알렉슨 클락의 손에 들린 작은 렌즈 하나가 한미 동맹의 미래를,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위대함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